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한경 스타워즈 26회 상반기 대회에서 1등을 한 메리츠증권 도급금융센터의 도급클래스팀 백두희 차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 활동을 했었던 시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1930년대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썼고, 1950년대부터 투자 자본,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그룹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1975년도부터 1995년도까지 그 가치 투자의 대가분들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네,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사실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엄청 그때의 시대를 배경을 해서 정말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웅담이 담겨 있는 투자 대가들의 책들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굉장히 성공을 했었는데, 그럼 그 이후에도 가치 투자의 대가들이 했던 방법들대로 했을 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었던 시대였나? 그 시대가 정말 그때 시대하고 좀 같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됐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약간은 다르다.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조금씩 그런 정통 가치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씩 우리가 진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 특히 이제 모멘텀이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시대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조금 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무대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든 뭐 모멘텀 투자의 대가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투자자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들의 무대는 거의 대부분 미국이었죠. 물론 뭐 유럽도 있고 중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제 포션은 미국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투자했던 그런 분들은 과연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재평가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걸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달러 인덱스 지수입니다. 제가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1990년 1월부터 지금 달러 인덱스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990년 1월부터 지금까지 달러 인덱스는 거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는 별로 이렇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시는 어떻게 갔을까요? 달러의 가치, 그러니까 통화의 가치는 픽스된 상황에서 증시는 S&P 500 같은 경우에 10배 상승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배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엄청나죠. 돈의 가치가 픽스된 상황에서 주식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여담이지만 이제 제레미 시겔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잖아요. 롱런 하라. 그러니까 주식은 팔지 말고 무조건 사기만 해라, 이런 미국의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의 말은 철저하게 미국 증시에 어떻게 보면 국한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 1990년도 1월 1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환율이 60%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 상승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증시는 더 많이 올라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총 2.6배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6배 상승하는 것도 지금 뭐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선을 그려놨지만 정말 변동성이 컸어요. 그죠? 위아래 엄청나게 큰 변동성을 겪으면서 올라봤자 2.6배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에 통했던 방법을 컨트롤 C, 컨트롤 V로 우리나라 가져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약간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 말고도 제가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또 애드업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얘기하자라고 했을 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좀 제외를 했고요. 어쨌든 앞서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한국형 주식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진화가 돼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린 결론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결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밸류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멘텀까지 적절하게 좀 조화가 돼야 된다. 한마디로 하이브리드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아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보여드렸지만
위아래 굉장히 좀 격하게 움직이죠.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보다는 단기 혹은 중기 중심의 투자가 좀 더 수익률을 올리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좀 큰 틀에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좀 더 이제 저희가 대회에서 어떤 전략을 통해서 어떤 디테일한 전략을 통해서 매매를 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최소 1분기 이상 이익 성장 섹터를 선정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는 그렇죠? 이익에 수렴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석같이 믿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익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내년 이익이냐 아니면 이번 분기 건너뛰고 다음 분기 이익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거는 2분기, 그러니까 제가 지금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8월이잖아요. 그러면 3분기입니다. 그러니까 3분기에 이익 성장하는 섹터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최소 1분기 이상이잖아요. 3분기를 넘어서 4분기까지 성장한다라는 그런 섹터를 선정하는 게 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짧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섹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회 기간에 제가 선정한 섹터는 언택트 관련주, 두 번째는 헬스케어 관련주, 세 번째는 2차 전지 관련주, 네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됩니다.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식시장에는 수많은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상당한 어떻게 보면 그런 군중심리가 쏠리면서 상당한 변동성이 나옵니다. 따라서 그 스토리 라인, 정말 군중심리를 이끌 만한 스토리 라인이 있느냐, 이 의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아까 선정했던 그 섹터들 있죠. 그 섹터들을 좀 보자라고 했을 때 언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도 섹터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스토리 라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 라인. 세 번째는 2차 전지,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고속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 반도체 패권 전쟁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스토리 라인이 잡혀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금 종목을 얘기하지 않고 섹터를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물론 종목이 뭔가 그런 이익 성장이 나오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이 붙어서 갈 때가 많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섹터가 어떻게 보면 이익 성장을 하고 스토리 라인이 붙었을 때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섹터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섹터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밸류를 고려해서 안정성을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모멘텀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모멘텀 투자자들이 가장 좀 싫어하는 부분이 변동성 아니겠습니까? 그죠? 변동성이 너무 극심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냥 어떻게 보면 밸류라는 부분이 더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위아래가 엄청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밸류라는 부분을 좀 더해서 안정성을 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까지 고려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섹터에서 종목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대회 기간 선정된 종목이 좀 나오긴 하는데 일단 언택트는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고밸류 상황이라서 조종시 진입하자 이런 전략을 짰었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ST팜, SK케미칼 그 정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PNE솔루션. 그다음에 네 번째 반도체 소부장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소부장 위주로 해서 제가 투자를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투자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좀 그 투자 기간 내에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진테크 그리고 두 번째는 제너셈인데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죠. 상당히 잘 가는 모습 보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헬스케어 섹터 두 번째도 좀 반도체네요. 네, 동진 세미캠과 에로티 베큐um 이렇게 보여드리겠고 세 번째가 이제 헬스케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SK 케미칼하고 ST팜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자, 이렇게 이제 사고 나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매수, 매도, 홀딩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는 과정,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섹터의 기세, 그러니까 섹터를 먼저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국내 증시 안에서 그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약간 힘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그 끈이 놓쳐지지 않는지, 혹은 그 수급이 꺾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와 더불어서 사실 이제 글로벌리하게 지금 자금의 이제 돌아다니는 형태 자체가 예전에는 이제 펀드 메이저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뭐 얼룩말 군단처럼, 뭐 라이프 엔저의 말처럼 얼룩말 군단처럼 이렇게 움직였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ETF화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시브화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섹터 지수라든지 혹은 섹터 ETF를 확인하면서 그 섹터가 정말 살아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섹터의 수급이 많이 꺾였다. 그리고 매수가 대비해서 7% 정도 하락했다. 그러면 저희는 가차없이 매도를 했고, 섹터의 수급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매수가 대비해서 10% 하락씩 매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특이사항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피어 그룹의 평균 표까지는 보유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제 한번 뭐 분위기를 타서, 그렇죠? 스토리 라인을 타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섹터의 수급까지 같이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길게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20% 이상 빠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면서 갈 때까지 가는 거죠. 보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뭐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관의 물결에 표류하는 섹터와 종목에 관심을 가져라. 관중에 최소한 추가는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19년도 네이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펀더멘탈도 튼튼하고 4차 산업혁명의 주도주가 된다라는 스토리라인까지 살아있었는데, 그 비관적인 감정, 어떻게 보면 심리,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11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한 34만 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관의 물결에 표류하는 그런 섹터와 종목은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스토리 라인까지 살아있다면 그런 종목들은 꼭 놓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의 테마와 변조에 항상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이제 펀더멘탈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여러 가지 이제 짧은 테마들에 대해서 그냥 다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무시했을 때 이 테마가 하나의 또 주도 테마가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걸 또 놓치게 됩니다. 또한 테마에서 그냥 펀더멘탈을 중요시 않고 그냥 가격의 움직임만 보고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이제 그 변동성에서 좀 쉽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의 테마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변조 상황이 나왔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좀 배워놓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이 지향하고 흘러가는 곳을 찾아라. 결국에는 기술이 가는 곳에 어떻게 보면 자금이 흘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굉장히 큰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인터넷이라는 그 부분이 군사적으로 쓰이다가 퍼스널 컴퓨터, PC들이 많은 이제 가정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곳곳이 깔리게 되고, 그러면서 인터넷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수익이 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기술이 지향하고 움직이는 거, 그리고 흘러가는 곳을 좀 찾아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 투자에는 왕도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섯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비계획적 물타기는 하지 마라.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계획적 물타기는 결국에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코 좋은 성과로 나온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계획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는 가능하지만
정말 계획이 없었던 떨어지니까 무조건 산다, 불타기 한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3인칭 관점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수시로 점검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우리가 소설책을 보면요, 이제 1인칭은 굉장히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3인칭은 약간 전지적 관점에서 보잖아요. 살짝 드라이하게 본다 이거죠. 저는 이제 제가 뭐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고 제가 또 주식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삽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바이어스에 이제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좋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장을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물론 뭐 이게 맞아가지고 확신이 되고 이게 맞아가지고 큰 수익이 날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중에 크게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좀 드라이하게 3인칭 관점에서 이렇게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